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무서운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심각한 이야기죠. 혹시 이런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라는 거 말이에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4명이 가난하게 늙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뭐냐면요. 이분들이 젊을 때는 멀쩡한 중산층이었다는 점이에요. 월급쟁이로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왜 노후에 이런 참담한 현실을 맞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유를 알려드릴 겁니다. 노후 파산을 부르는 대표적인 바보짓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바보짓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자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과도한 지원입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은 당연한 거죠. 하지만 사랑의 이름으로 무너져가는 가정들이 정말 많아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김모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30년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퇴직할 때 3억 원이라는 꽤 목돈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첫째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들이 신혼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꺼이 지원해줬죠. 둘째 딸이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딸 교육에는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5년간 매년 3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가 사회초년생이라 생활이 어렵다고 하니까 매월 각자 50만 원씩 생활비를 10년간 지원했어요. 이게 또 1억 2천만 원이에요. 자, 계산해 보세요. 총 4억 2천만 원을 지원한 거예요. 그런데 퇴직금은 3억 원이었잖아요.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어디서 났을까요? 바로 집을 팔고 대출을 받아서였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만약 김모 씨가 이 돈을 그냥 연 5% 정도로 안전하게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20년 후에는 약 11억 원이 됐을 거예요. 복리의 마법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지금 김모 씨 통장에는 0원이고 더 기가 막힌 건 자식들이 또 다른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한 루프예요. 또 다른 실제 사례를 보시죠. 박모 씨라는 분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한 진짜 부유한 부모셨어요. 그런데 세 자녀의 집값을 모두 떠안아 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죠. 2015년 첫째에게 강남 아파트 5억 원, 2018년 둘째에게 분당 아파트 7억 원, 2020년 셋째에게 용인 아파트 6억 원을 지원했어요. 와, 총 18억 원이에요. 정말 대단한 부모님이시죠? 하지만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집도 팔고 대출도 받았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금리가 치솟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자녀들이 모두 하우스푸어가 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박모 씨가 다시 자녀들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가족 전체가 동반몰락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가족 상담사 이모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도한 경제적 지원은 부모의 노후를 파탄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의 경제관념과 독립심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부모가 망하면 결국 자녀들도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정말 뼈아픈 지적이에요.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퍼주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노후 자금부터 먼저 확보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기 산소 마스크부터 쓰고 남을 도와야 한다는 비행기 안전 수칙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노후 필요 자금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전문가들이 권하는 공식이 있어요. 현재 생활비의 70%를 30년간 쓸 수 있는 금액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지금 월 300만 원을 쓰신다면 노후에는 월 210만 원 정도 필요하고 이걸 30년간 쓰려면 약 7억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죠. 이 돈을 먼저 확보하고 나머지 여유자금으로만 자녀를 지원하는 겁니다. 둘째, 무이자 장기 대여 방식을 사용하세요. 그냥 줘버리지 말고 빌려주는 거예요.
자녀가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조금씩 상환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도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부모도 나중에 필요할 때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셋째, 교육비만 선택적으로 지원하세요. 자녀의 미래 소득 증대에 직접 연결되는 교육비나 자격증 취득비는 투자 개념으로 지원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생활비나 사치품 구매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무조건 퍼주는 게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식 사랑은 소중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가족 전체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현명한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두 번째 바보짓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인데요. 바로 퇴직 후 무턱대고 창업하기입니다. 여러분, 창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준비 없이 덤비면 정말 위험해요. 충격적인 통계부터 보시죠. 우리나라 소상공인 5년 생존율이 겨우 30%도 안 됩니다. 10명이 창업하면 7명은 망한다는 뜻이에요. 특히 퇴직자 창업 실패율은 70%가 넘어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창업에 실패하면 투자한 돈을 영원히 회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주식은 떨어져도 기다리면 오를 수 있지만 망한 사업은 진짜 끝이에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최모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대기업에서 30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셨어요. 명예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으셨죠. 그런데 이분이 뭘 생각했냐면 이제 내 사업 한번 해보자 하면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차리기로 했어요. 퇴직금 2억 원에 대출 1억 원까지 보태서 총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창업 전에는 이렇게 계산했어요. 월 매출 3천만 원, 순수익 500만 원, 투자금 회수는 5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현실은 정말 냉혹했어요. 첫 달 실제 매출이 얼마였을까요? 겨우 800만 원이었어요. 목표의 4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를 빼고 나니까 순손실이 300만 원 나왔습니다. 첫 달이니까 그렇겠지, 조금만 기다리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버텼어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니까 누적 손실이 1,5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추가 운영자금으로 5천만 원을 또 대출받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12개월 만에 폐업을 결정했어요. 총 손실이 2억 8천만 원, 남은 부채가 1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최모 씨는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서 빚을 갚고 있어요. 30년 직장 생활의 결실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거죠. 또 다른 사례를 보시죠. 이모 씨라는 분은 젊을 때부터 카페를 하는 게 꿈이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로맨틱하죠? 퇴직 후 고급 주택가에 감성 카페를 열었어요. 권리금 1억 원, 인테리어 8천만 원, 장비 3천만 원, 초기 운영자금 2천만 원까지 총 2억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첫째, 카페 운영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커피 내리는 것도 유튜브 보고 배운 수준이었죠. 둘째, 시장 조사를 제대로 안 했어요. 주변에 경쟁업체가 25개나 있는 것도 몰랐어요. 셋째, 고정비가 너무 과다했어요. 월 임대료 300만 원에 인건비 400만 원이니까 매월 700만 원은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넷째, 마케팅을 전혀 몰랐어요. SNS 마케팅이나 단골 유치 방법을 하나도 몰랐죠. 결과는 뻔했습니다. 8개월 만에 폐업하면서 2억 원을 날렸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창업은 절대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퇴직자 창업이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성공 사례도 있어요. 정모 씨라는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IT 회사에서 근무하셨는데 남들과 뭐가 달랐냐면 퇴직 2년 전부터 창업을 준비했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퇴직 2년 전부터 주말마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공부했어요. 퇴직 1년 전에는 야간에 소규모로 테스트 운영을 시작했죠. 퇴직 6개월 전에는 부업으로 월 200만 원 수익을 달성했어요. 그리고 퇴직 후에야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한 거예요. 결과가 어떨까요? 창업 3년 차에 연 매출 5억 원, 순수익 월 500만 원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퇴직금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창업 컨설턴트 김모 대표님은 이렇게 조언하세요. 첫째, 경험부터 쌓으라고 해요. 돈을 투자하기 전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최소 1년은 해당 분야에서 일해보거나 부업으로라도 경험을 쌓으세요. 둘째, 작게 시작하라고 해요. 퇴직금 전체를 한 번에 투자하지 마세요. 10분의 1로 시작해서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확장하세요. 셋째, 플랜 B를 준비하라고 해요. 창업이 실패할 경우의 대안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재취업 가능 분야, 최소 생활비 확보 방안 등을 미리 계획하세요. 여러분, 창업은 로망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꿈과 열정만으로는 안 되고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해요. 특히 퇴직 후 창업은 더욱 신중해야 해요. 왜냐하면 실패했을 때 재기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20대, 30대에 실패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50대, 60대에 실패하면 정말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업하고 싶으시다면 꼭 기억하세요. 준비 없는 용기는 무모함이고 철저한 준비 후의 도전은 용기입니다. 세 번째 바보짓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정말 무서운데요. 바로 대출에 쉽게 손 떼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출 광고 정말 많이 보시죠? 스마트폰만 켜도 간편하게 몇 분 만에 서류 없이 즉시 승인 이런 광고들이 쏟아져 나와요. 마치 대출이 용돈 받는 것처럼 쉽게 만들어놨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특히 노후에 대출을 받는 건 정말 위험해요.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안모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퇴직 후에도 기존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뭐 당연한 욕구죠.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첫 해에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면서 신용대출 2천만 원을 받았어요. 조금만 빌리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었죠. 둘째 해에는 자녀 결혼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주택담보대출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집이 담보니까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셋째 해가 되니까 기존 대출 이자 부담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또 추가 대출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빚으로 빚을 갚는 상황이 된 거죠. 넷째 해에는 카드론, 캐피털까지 손대면서 총 1억 5천만 원이 됐어요. 현재 상황이 어떨까요? 월 이자 지불액만 120만 원이에요. 그런데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은 8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미 매월 4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거기에 생활비 100만 원까지 더하면 매월 140만 원씩 적자가 나고 있어요. 결국 안모 씨는 지금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를 보시죠. 박모 씨는 주택연금, 즉 리버스 모기지에 가입했어요. 이게 뭐냐면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한 돈을 받는 제도예요. 박모 씨는 집값 5억 원짜리 아파트로 매월 150만 원씩 받기로 했어요. 내 집으로 연금을 받는 거니까 안전하겠지 생각했던 거죠. 1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을 보세요. 받은 돈은 총 1억 8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누적 이자가 8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총 부채가 2억 6천만 원인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집값이 4억 원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부채가 집값을 넘을 위험에 처한 겁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은커녕 빚을 떠안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노인 대출 통계를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60세 이상 가계 부채 증가율이 연 8.2%예요. 20, 30대보다 높아요. 노인층 연체율은 전체 평균의 1.5배고 70세 이상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15%에서 20%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이 들수록 더 많이 빌리고 더 비싼 이자를 내고 더 자주 못 갚는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성공적인 사례도 있어요. 김모 씨는 퇴직할 때 5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 퇴직금으로 3천만 원을 즉시 상환했어요. 둘째, 생활비를 30% 절약했어요.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하게 줄인 거죠. 셋째, 택시 운전으로 월 150만 원 추가 수입을 만들었어요. 결과가 어떨까요? 2년 만에 완전 상환을 달성했어요. 김모 씨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출이 있으면 진짜 잠이 안 와요. 이자는 내가 자는 동안에도 계속 불어나거든요. 정말 뼈 있는 말씀이죠. 재무설계사 이모 씨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노후에 대출을 받는 것은 마치 구멍 뚫린 배로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이자 부담은 계속 늘어나죠. 특히 변동금리 대출은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왜 노후 대출이 이렇게 위험할까요? 첫째, 소득 창출 능력이 떨어져요. 젊을 때는 실직해도 다시 취업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일자리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둘째, 건강 악화로 인한 의료비가 늘어나요. 갑자기 큰 병이 생기면 대출 상환은 뒷전이 되고 의료비부터 해결해야 해요. 셋째, 금리 변동에 취약해요. 요즘처럼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소득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아요. 넷째,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해요. 빚이 있으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건강도 악화되고 가족 관계도 나빠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후 대출 피하기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퇴직금으로 기존 대출부터 우선 상환하세요. 퇴직금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확실한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게 먼저예요. 둘째, 긴급자금 6개월치는 현금으로 보유하세요.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생활비 부족에 대비해야 해요. 셋째, 대출 대신 생활비 절약이 우선이에요. 좀 불편하더라도 지출을 줄이는 게 대출 받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여러분, 대출은 정말 달콤한 유혹이에요. 당장 돈이 생기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뒤로 미루고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조금만 빌리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정말 위험해요. 조금씩 빌리다 보면 어느새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올라서게 돼요. 기억하세요. 노후에는 빚 없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바보짓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건강관리 소홀입니다. 건강이 돈과 무슨 상관이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가장 비싼 실수가 될 수 있어요. 충격적인 통계부터 보시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의료비가 456만 원이에요. 전체 평균의 3배입니다. 노인 중에서 만성질환을 가진 분이 거의 90%에 달하고 2개 이상 질환을 가진 분이 73%예요. 더 무서운 건 의료비 때문에 가난해지는 노인이 15%가 넘는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조모 씨는 60대 초반에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별거 아니야, 약만 먹으면 되겠지 하면서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10년간 의료비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초기 5년간은 약물 치료만 해서 연 5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네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합병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연 3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눈에도 문제가 생기고 발에도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인공투석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연 800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10년 총 의료비가 약 4천만 원이 됐어요. 조모 씨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젊을 때 운동 1시간이 늙어서 병원비 100만 원을 아끼는 거였네요. 정말 뼈아픈 후회죠. 반대로 성공적인 건강관리 사례도 있어요. 김모 씨는 50세부터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투자했는지 보세요. 헬스장 월 회비로 8만 원씩 25년간 2,400만 원, 영양제와 건강식품으로 월 10만 원씩 25년간 3천만 원, 정기 건강검진으로 연 50만 원씩 25년간 1,250만 원을 썼어요. 총 투자가 6,650만 원이에요. 꽤 큰 돈이죠? 하지만 결과를 보세요. 75세 현재 만성질환이 하나도 없어요. 연간 의료비는 30만 원 정도, 감기 걸릴 때 병원 가는 정도예요. 더 놀라운 건 건강 수명이 연장되면서 파트타임 강사로 월 100만 원을 벌고 있다는 점이에요. 김모 씨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관리에 쓴 7천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병원비로 1억 원 쓰는 것보다 훨씬 낫죠. 가정의학과 박모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세요. 예방 1원이 치료비 10원을 절약합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은 예방과 초기 관리가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강관리에 투자해야 할까요? 첫째, 운동 투자예요. 월 10만 원 정도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등록하고 개인 트레이너도 월 2번 정도 받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의료비를 연 20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어요. 둘째, 영양 투자예요. 월 15만 원 정도 양질의 단백질과 채소 위주 식단으로 바꾸고 오메가3, 종합 비타민 같은 필수 영양제를 챙겨 드세요. 면역력이 강화되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셋째, 정기검진 투자예요. 연 100만 원 정도 종합검진, 치과검진, 안과검진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으로 치료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중증질환을 예방하면 수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 투자예요. 월 5만 원 정도 취미 활동이나 여행, 사회 활동에 투자하세요. 정신 건강이 신체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울증이나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여러분, 건강 관리를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투자예요. 그것도 가장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잃고 돈을 벌지만 나이 들어서는 돈을 잃고 건강을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요. 자, 지금까지 노후 파산을 부르는 4가지 바보짓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자식에게 과도하게 퍼주기로 평균 3억에서 5억 원. 손실 준비 없는 창업으로 평균 2억에서 3억 원 손실 대출에 쉽게 손대서 연이자 부담 수백만 원, 건강관리 소홀로 의료비 연 3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들어가요. 지금 당장 해야 할 5가지 액션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노후자금을 계산해보세요. 현재 월 생활비의 0.7을 곱하고 30년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 쓰신다면 노후 필요자금이 6억 3천만 원 정도예요. 둘째, 자녀 지원 한도를 정하세요. 노후자금을 먼저 확보하고 여유자금으로만 지원하되 지원할 때도 무이자 대여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셋째, 기존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세요. 퇴직금의 우선 사용처는 기존 대출 상환이고 신규 대출은 절대 금지예요. 넷째, 건강관리 투자를 시작하세요. 월 수입의 5% 이상을 건강관리에 투자하고 정기검진, 운동, 영양관리 3가지 원칙을 실천하세요. 다섯째,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재무설계사와 노후자금 계획을 수립하고 가정의학과에서 건강관리 플랜 상담을 받으세요. 여러분, 노후 파산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쌓인 잘못된 선택들이 만든 결과예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이런 실수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녀 사랑도 한도 내에서, 창업은 철저한 준비 후에, 대출은 최대한 피하고 건강관리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점 말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실천하신다면 20, 30년 후 지금의 자신에게 감사하는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노후 준비 계획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현명한 노후를 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